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43살 되는 여성입니다. 이제 와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외동으로 커왔지만 그리 행복하게 자라지는 못했어요. 주방장으로 일을 하던 아빠는 결혼 전부터 외할머니에게 인정받은 사위가 아니었거든요. 외할머니가 옛날 분이라서 그런지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셨는데요. 애지중지 키우던 딸이 갑자기 자기보다 10살이나 나이가 많은 식당 주방장과 결혼한다고 하니 할머니가 탐탁치 않아 하셨죠.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시다가 저희 부모님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고 어쩔 수 없이 외가댁에서는 일절 지원 없이 힘들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렇게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서 막노동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던 요리도 계속 하시다가 욕심이 나셨나 봐요. 갑자기 사업을 하신다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가게를 열었다가 쫄딱 망하고 말았거든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우리 집은 아빠의 사업 실패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3, 4살 되었을 무렵에는 엄마가 빚쟁이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저를 장독대 안에 숨겨놓으신 적도 있었어요. 빚쟁이들이 이사만 가면 어떻게 알고 집에 매일같이 찾아오다시피 하니까 엄마도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빠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갚아도 빚이 사라지질 않는데 대체 어쩔 셈이에요. 미안해. 이번 오픈한 가게만 성공하면 우리 입이 다 갚을 수 있어. 여보, 조금만 참아줘. 나는 참는다 해도 애 맛있는 거 사줄 돈도 없어요. 더 이상은 힘들어서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우리 이혼해요. 그리고 지은이는 내가 키울 테니 그리 알아요. 저는 우연히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듣다가 이혼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빠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고 저희 집 생계는 오롯이 엄마가 책임지셔야만 했죠. 하지만 엄마도 고된 일은 안 해보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식당 일을 몇 개월 하다가 알아놓으시더군요. 저는 단순히 엄마가 감기 몸살이 걸렸나 싶은 생각에 옆에서 드실 약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은아, 엄마가 너를 끝까지 못 치게 줘서 미안해.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엄마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너 대학 갈 때 보태주려고 모아놓은 돈 장롱 안에 넣어놨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딸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엄마는 급성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혼자 남겨지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모님 싸우는 모습이 싫더니 지금은 텅 빈 집에 홀로 있다 보면 차라리 싸우더라도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싶었죠. 하지만 아빠도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생활비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할 여력은 안 되더군요. 사실 그때는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날 위해 남겨놓으신 돈은 나중에, 정말 나중에 필요할 때 쓰기로 했답니다. 그래도 성적은 좋았던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선생님은 제가 대학 진학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취업을 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 성적이 아깝다며 괜찮은 중소기업 회사에 취업 제안서를 써주셨어요. 보통 다른 친구들은 공장이나 미용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에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방앗간에서 사용하는 떡 절단기나 떡 뽑는 기계를 만드는 설비회사였는데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라 그런지 저를 막내 여동생 대하듯이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격리일이라 서툴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회사 사람들이 저를 여동생처럼 여기고 많이 도와주다 보니 그리 어렵지 않게 회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일을 하던 중 회사에서 회사 상품을 전시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박람회처럼 크게 전시를 할 기회가 생겨서 유명한 떡집 가게부터 떡 뽑는 기계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 전시 부스에서 회사 전단지도 손님들에게 나눠드리고 간단하게 제품도 소개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오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아가씨, 안 그래도 내가 떡집을 운영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떡 맛이 예전 같지 않네. 게다가 기계는 몇 번이나 바꿨는지 돈 들인 것만 해도 한두 푼이 아니야.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 제품 한번 보세요. 제가 좋은 걸로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아주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젊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학가 근처에서 떡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떡 장사를 했는데 이번만큼 장사가 안 될 때도 없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요즘 빵이나 디저트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모양도 예쁘고 먹음직스러우면 한 번 더 눈길은 갈 텐데. 제 입장에서는 떡집이 다 비슷하다고 하면 떡을 담는 용기나 그릇들의 변화를 줘보세요. 시각적으로도 예뻐 보이면 젊은 사람들도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렇게 아주머님과 몇 마디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냥 우리 회사 제품들을 구경만 하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글쎄 떡 뽑는 기계부터 절단기까지 통 크게 사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미스김, 우리 영업팀도 못하는 걸 미스김이 해냈네. 역시 실력 하나는 알아줘야 돼. 다들 보고 배우라고. 통 크게 회사 기계를 3개나 사가신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대표님에게 칭찬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갈채까지 받았습니다. 조금은 얼떨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음 달에는 보너스도 챙겨주신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회사에서 열었던 전시는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며칠이 흘렀어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얼마 전에 박람회 가서 이 회사 기계를 사간 사람인데요. 네, 어떤 문의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네. 그때 그 아가씨 맞죠? 떡 예쁘게 포장해서 팔아보라던. 회사로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때 박람회에서 봤던 아주머니였어요. 워낙 그 당시에도 목소리가 까랑까랑해서 듣기만 해도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품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가씨 얘기 듣고 내가 장사를 좀 해보니까 이게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내가 보답하고 싶어서 전화했지. 너무 잘 되셨네요. 그런데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고마워서 그런 건데 내가 또 이런 건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저는 괜찮다고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떡을 예쁘게 포장해서 팔았더니 그 다음부터 장사가 잘 된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꼭 밥을 사줘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얼떨결에 저녁까지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장비가 좋아서 그런지 떡도 술술 뽑히는 게 맛도 아주 좋아요. 거기 아가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용기로 포장을 하니까 떡이 잘 팔리는 거 있지.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밥까지 안 사주셔도 되는데.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시켜주시는데 한 사코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자기 딸 같다며 자꾸 챙겨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따뜻한 배려에 저도 모르게 그리운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아가씨, 밥 먹다 말고 왜 울어요? 아, 죄송해요. 엄마 생각이 나서요. 엄마가 저 학교 다닐 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에그머니, 가여워라. 그러지 말고 이제 나를 엄마처럼 생각해요. 나도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할게. 그때부터 퇴근할 때가 되면 저에게 몇 번이고 연락을 하셔서 저녁을 사주시곤 하셨어요. 저도 정말 이렇게 따뜻한 분이 계시는구나 싶은 생각에 저희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아주머니랑 조금씩 가깝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해서 그냥 그런 줄만 알았죠. 식당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휠체어에 앉아 계신 남자분과 인사시켰어요. 아, 이제 와요? 인사해요. 우리 아들. 네? 아들이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안. 내가 너무 갑자기 우리 아들을 데려왔지. 몸은 이렇게 불편해 보여도 우리 아들 교수예요, 교수. 아주머니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잃었다며 교수가 된 사연까지 저에게 장황하게 늘어놓으셨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약속이 생겼다며 자리를 피하더군요. 어머, 내가 약속 있는 걸 깜빡했네. 그러면 식사 마저 하고 가요. 네? 저희 둘만 남겨놓고요? 저는 그렇게 아주머님의 아들과 어색한 공기 속에서 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남자분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괜찮은 사람 소개해준다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표정 보니 지은 씨는 오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전혀 몰랐나 보네요. 아, 네, 그냥 저녁 식사하는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레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남자분과 한두 마디 건네다 보니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싶은 게 느껴졌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취미생활로 봉사활동도 틈틈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 몸이 불편해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장애가 있다는 게 조금은 마음에 걸렸지만 이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와 애정 공세로 저도 마음을 열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6개월의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교수 사모님이 됐다며 부러운 기색을 내비쳤지만 막상 남편이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 사람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고 결혼했기도 했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위해 시모가 잘 챙겨주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니까 정말 이제는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자기 아들처럼 교수 되는 게 뭐 어렵겠냐며 저에게 그동안 해보고 싶은 공부도 해보라며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시모의 말을 너무 철석같이 믿었던 건지 처음 결혼하기 전에 시모와 결혼 후의 시모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게다가 결혼식을 간소하게라도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혼 가정에 아버지는 도망가시고 어머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는 이유로 결혼식은 올리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가 가족들끼리 밥이나 먹자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어요. 시모 말 맞다나 극간 결혼식 안 올리는 게 뭐 어때서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결혼식인데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본다는 게 내심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서운한 건 결혼식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하고 싶은 공부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매일같이 떡집으로 일하러 오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종부리듯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일어났니? 벌써 아침 6시다. 얼른 가게로 나오거라.
어머니, 아직 6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가요?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아직도 집에서 빈둥대고 있니? 그리고 나오기 전 우리 아들 밥 차려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분명 저에게 시집오고 나서는 딸처럼 공부도 시켜주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집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노예처럼 일만 시키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 말씀을 다 믿은 제가 바보였지만 일을 시켜도 너무 시키길래 아예 나를 종부리듯이 대하려고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킨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신우가 있는데도 자기 딸은 공부해야 하니까 새벽부터 자정이 된 시간까지 떡집에서 해야 하는 모든 고된 일은 다 저에게 밀어놓더군요. 그렇게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고 24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낼 만큼 고된 일만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엄마 기일이 가까워져서 어머님에게 미리 말씀드리니 어머님, 다음 주면 저희 엄마 기일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그날은 가게로 나와 일하는 걸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럼 쌀 불리고 떡 만드는 걸 이 늙은 시애미가 하라는 게냐? 그래도 저희 엄마 기일인데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일을 해야지. 나 원참 얘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산소는 아침 일찍 갔다 와서 저녁 장사 준비하고 미리 우리 아들 먹을 밥상 차려놓고 나가는 거 잊지 말거라. 네, 어머님. 저는 다들 시집살이가 힘들고 고된 거라고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고 그냥 남들도 이 정도 시집살이는 하는 거겠거니 하면서 몇 번이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부여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15시간이 넘도록 떡집에서 떡을 만들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몸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허리를 숙여서 일하느라 허리 디스크도 생겼고 떡 빚느라 손도 많이 써서 손목 보호대 없이는 잠깐이라도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몸이 상해가는 걸 보면서 나중에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나 언제까지 떡집에서 일해야 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사람 참, 그깟 떡 만드는 게 뭐가 힘들다고 징징거려. 매일같이 몸 불편하게 사는 나도 있는데. 그래도 하루 15시간씩 매일 일해봐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나 떡 만드는 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면 안 될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배고프니까 밥이나 차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했던 남편이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남의 일인 것 마냥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편을 들어줄 사람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울하고 힘들게 지내다가 어느 날 몸이 많이 피곤했는지 일하다가 잠깐 졸아버린 거예요. 짧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놀래서 눈을 떠보니 그만 떡을 뽑다가 손가락을 다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다급하게 시모를 향해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시모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본체 만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데 그냥 데일밴드나 붙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고의 후유증으로 병원에서는 몇 개월 동안 손을 쓰지 말라고 말을 했고 저도 더 이상 시키는 일을 다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살려면 여기서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더 이상 일 못하겠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며느리가 싫으시면 제가 직접 일자리 알아볼게요. 얘가 말을 해도 이렇게 서운하게 하니? 그래, 네 말도 이해가 된다. 내가 그동안 너무 일만 시켰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 이유요? 그럼 내가 너 처음에 우리 아들 소개시켜줬을 때 왜 소개해준 줄 아니? 네가 성실하고 참 긍정적이라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너한테 우리 가게 떡 만드는 레시피까지 다 알려준 이유가 언젠간 내가 죽거든
이 떡집을 너에게 물려주려고 했었던 거거든. 저에게 떡집을 물려주신다고요? 그래,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도 몸에 장애가 있고 딸이라고는 지밖에 모르는 앤데 우리 집 가업을 이어받겠니? 그나마 성실하고 일 잘하는 네가 해야 맞는 거지. 시모는 자기가 운영하던 떡집을 저에게 물려주라고 하신 거라며 그동안 일을 고되게 시킨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떡집 물려받고 싶다고 했나요? 저를 위하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손가락 부상 이후 후유증이 생겨서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는 일을 하려고만 하면 팔 전체가 저릿저릿하고 아픈 게 도저히 이 몸 상태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고 후유증 때문에 더 이상 떡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야 시모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 이거 받아라. 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다. 이혼이요? 갑자기 이혼 서류라니요? 네가 일을 제대로 할 줄을 아니? 그렇다고 네가 교수님인 우리 아들 수발드는 걸 잘하기를 하니? 그러니 이제 이 집에서 당장 나가줘야겠다. 어머니,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어요? 제가 갈 데가 어딨다고 당장 나가라뇨.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 아들이랑도 다 얘기된 거야. 그러니 잔말 말고 짐 챙겨갖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황급히 집에 달려가서 남편에게 우리가 왜 이혼해야 하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이제는 제가 별 쓸모가 없는 것 같다며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때는 참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일은 다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은지 그렇게 오갈 데 없이 터벅터벅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옛날 엄마랑 함께 살았던 동네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있죠. 길 구석에서 한참을 울다가 그래도 이곳에 정착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부동산에 가서 방을 알아보니까 엄마랑 둘이 살았던 낡고 오래된 단칸방이 비어있는 거예요. 다시 계약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대학 학비로 쓰라고 마지막에 주셨던 그 돈으로 그 방을 계약했습니다. 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 단칸방에서 제 인생을 한탄하며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그리고 아빠가 집을 나가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버림받는 이혼녀는 안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하고 폐인처럼 지냈죠. 그러다 문득 이렇게 울기만 하고 식음을 전폐했다가는 이대로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싶어서 집 근처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비록 아르바이트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는 저를 믿고 일을 시켜주신 사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카페라서 그런지 커피를 마실 때 어떤 디저트를 선호하는지 대충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왜 시댁 떡집이 장사가 안 되는지 더 잘 알겠더라고요. 지은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나머지는 내가 가게 정리하고 들어갈 테니까 남은 케이크들만 정리하고 퇴근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다 정리하고 들어갈 테니 먼저 들어가세요. 그런데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사실은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내가 지금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던 가게라 내놓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그나저나 지은씨,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구해야 할 텐데 이거 어떡하죠? 아,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하루빨리 미국 가셔야죠. 저는 괜찮아요, 사장님. 그러자 사장님은 뭔가가 생각났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가게에 남한테 주기는 아까워서 그런데 차라리 지은씨가 맡아서 해보는 게 어때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내 일처럼 가게 일도 열심히 해줘서 왠지
지은 씨가 가게를 맡아주면 나도 마음 편히 미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가게를 인수할 만한 돈이 없어요, 사장님.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가게 보증금만 주면 권리금도 필요 없고 내가 사용하던 그릇이나 기계들은 그대로 두고 갈 테니까.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도 잠깐 고민을 했지만 속마음은 예전부터 내 가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과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끌어서 대출을 받아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카페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내 가게가 생겼다니 기쁘기도 했지만 나 혼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성실함 하나만 믿고 살아왔던 나니까 제 스스로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커피에 어울릴 만한 디저트를 밤낮 없이 매일같이 연습하며 만들어봤어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대학가 옆이기도 하고 자취생들이 많다 보니 맛있으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필요했죠. 그래서 신메뉴가 개발이 되면 카페에 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시식도 열어봤고 가장 평판이 좋았던 디저트를 판매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배워왔던 게 떡 만드는 일이다 보니 겉모양은 빵 같지만 그 속은 영양가가 꽉 차 있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퓨전떡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갈수록 제가 만든 퓨전떡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젊은 손님부터 동네 사람들까지 매일같이 저희 가게를 방문해 주신 덕에 날이 갈수록 매출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늘 때마다 저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맛있는 떡 디저트를 만드는 데 집중했답니다. 열심히 밤낮으로 메뉴 개발을 하고 노력한 덕인지 이제는 제가 만든 떡을 맛보려는 손님들로 가게 앞은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심지어 오픈 전에 줄을 서지 않으면 못 먹는 날이 있을 정도로 손님이 넘쳐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가게 앞에는 항상 손님들로 줄이 넘쳐났는데요. 그렇게 와주신 손님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대충 장사할 수 없겠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가게를 오픈하고 손님들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줌마, 여기 줄 안 보여요? 저희도 오래 기다린 건데 왜 갑자기 새치기를 하세요? 아니, 언제 새치기를 했다고 그래? 원래 여기 내 자리였어. 그리고 어른이 껴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나이도 어린 게 버릇없이? 줄 서 있는 손님들 사이로 시비가 붙은 건지 큰 소리가 나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도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손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이 아줌마가 새치기 했으면서 뻔뻔하게 자기 자리라고 우기잖아요. 글쎄, 나 새치기 안 했대도. 큰 소리를 내는 아주머니와 그런 아주머니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아가씨를 말리려 하는데 글쎄, 새치기를 안 했다고 뻔뻔하게 우기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저희 시모가 아니겠어요? 엄니, 여긴 어떻게? 아니, 네가 여기 왜 있니? 이제 하다 못해 그 나이 먹고 여기에서 알바하는 거냐? 그럼 그렇지. 네가 뭘 하겠니? 학벌이 좋기를 해? 그렇다고 부모가 있기를 해? 그러길래 내 밑에서 얌전하게 떡이나 팔면 좋았을걸. 왜 사서 고생을 해? 저 이 가게 사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떡은 제가 직접 만듭니다. 먹고 싶거든 여기 줄 보이시죠? 저 맨 뒤로 가셔서 줄 서서 사가셔야죠. 아참, 워낙 저희 가게 떡을 먹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어머님 순번이 올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이 큰 가게가 네 가게라는 말이냐? 그럼 제가 따신 밥 먹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여전히 무시하고 늘 자기 하인돼 하듯 말하는 건 여전하네요. 뭘 당신이랑 떡을 팔아요. 그럴 수나 있었어?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그렇게 못된 심포를 가졌으니 그 떡집이 그렇게 망했겠죠. 뭐라고?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왜? 좀 무시하면 안 돼요? 당신 주특기잖아요. 손님들이 기다려서 이제 장사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가게 앞에서 좀 얼쩡대지 말고 가줄래요?
뭐? 뭐라고?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내가 너 잘된 거 억울해서 못 산다. 우리 아들도 나를 버리고 이제는 너까지 나를 무시하니 내가 제명에 못 산다. 결국 시모는 저의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는지 억울해서 못 산다며 오열하더라고요. 저희 가게 소문을 신우한테 듣고는 여기 염탐을 온 모양이더군요. 제가 주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면서 자기 가게가 망해가고 빚을 지자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며 뭐가 그리 억울한지 제 가게 앞에서 혼자 울고 소리 지르고 한바탕 난동을 부렸네요. 손님들은 이상한 할매가 왔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시모는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끌려갔고 가게 앞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동안 진짜 시모에게 당한 거 생각하면 한 방 제대로 날려주고 싶었는데 워낙 가게 일이 바쁘다 보니 기회도 없고 시모에 대한 생각도 줄어들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 가게 앞까지 알아서 찾아와 주다니 덕분에 시원하게 시모에게 한 방 제대로 먹여줬네요. 그러길래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매일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던 시모는 저한테까지 무시받았으니 얼마나 살기 싫었을까요? 역시 최고의 복수는 제가 잘 사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도 시모가 뻔뻔하게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자기 좀 도와달라며 몇 번을 제 앞에서 울면서 빌다가 갔네요. 물론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 시모가 찾아올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고요. 지금도 가게가 잘 되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가끔은 몸도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제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고마워서 그만큼 보답하려고 노력하렵니다. 쓰다 보니 길어진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바라는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